아니 이번 지방선거 때 다수의 후보들이 흰색을 썼잖아요. 참. 예. 어쨌건 이분들이 드디어 비대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일단 옥상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수 인천시장 출신 그 보훈상수 아니에요. 꼭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김갑수 하니까 김갑수 작가가 쓴 글을 다 모아서 악플을 다시는데 김갑수가 유명한 김갑수가 3명 있죠. 배우 김갑수가 있고 시인 김갑수가 있고 방송하시는 작가 김갑수가 있고 둘 다 직업이 공교롭게도 작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안상수도 그 안상수가 아닙니다. 이번에 창원시장 나갔다가 떨어진 그 무소속 그 보훈상수가 아니고 인천 안 먹었다고 유명하신 이분이 비대위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나 이게 진짜 이해를 안 돼. 비대위를 준비해야 되는 위원회가 또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비대위를 준비하는 위원회에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비대위 준비위를 구성하는 구성위원회를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를 미치겠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준비위원장의 안상수, 다음에 이제 위원, 준비위원인 거죠. 이것도 웃긴다니까. 비대위도 아니고 준비위인데 위원이 또 있어요. 박덕흠, 다음에 김성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고요. 배현진, 진짜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 다음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허남진 교수, 장영수 교수, 장호준 지방선거 낙선자 청년대표. 참 어처구니가 없네. 안상수 씨의 면면도 그렇고 물론 이게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의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막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도 근데 배현진 여기 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줬다는 거죠. 배현진 때문에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에 대한 진정한 반성에 있거든요. 배현진이 MBC에서 그런 건 자유한국당의 사실은 간접적인 책임이에요. 언론 장악에 있어서 그 언론 장악을 했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배현진을 이런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배현진을 송파울에 공천하는 행위 자체가 반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또 이런 자리에 배현진이 쏙 들어가요. 배현진이라는 그 개인 당사자의 판단 능력도 정말 끝장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번에 낙선했으면 조용히 좀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죠.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 정도로 괴멸하다시피 한 경우는 보기 힘든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과연 자신한테 배현진이 뭐 지금 50대 중반에 은퇴를 눈에 앞두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살 길이 구말린데 지금이라도 뭔가 좀 바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꼭 난파선에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 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도 좋고 팟캐스트로 전향해가지고 어디 한번 살 길을 찾아봐요. 우리 패널로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배현진 씨 정도면. 지금 야수님이 은근히 야심을 드러내는데 패널로 저 자리에 앉혀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잘해줄 수 있어요. 배현진 씨 응모하세요. 퀘스천코리아@gmail.com. 근데 이게 이렇다고 봐요. 실제로 현재 돌아갈 방송의 공간이 없어요. 원래 해왔던 직업. 누가 배현진을 갖다 씁니까? TV조선에서도 좀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TV조선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배현진 자체가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MBC에서 그런 행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어떤 놀라운 중독성을 나는 보는 것 같은데 이미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처럼 보이고 다음 총선 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건 정치인들 멘탈 진짜 죽이더라. 김호준의 블랙하우스에 바른미래당의 이준석하고 박종진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물어보니까 놀라운 답을 하더라고. 자기들은 당선될 줄 알았대요. 심지어 박종진은 자기가 당선되면 누구를 비서로 데리고 들어가지 하는 그 인선까지 했다는 거야. 이준석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아니,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는 출마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준석 씨가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음에는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고 찍은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는 인간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나를 찍으면 내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 그 자신감, 그 분석 능력.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싶더라고. 저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맞아요. 사람한테는 현실은 막 괴롭고 힘들지만 미래에 굉장히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사는 거야. 이준석과 배현진과 박정진은 부류가 같은 거예요. 일단 자기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해. 이준석 자체는 노원병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일종의 토백이 이런 개념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보수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조금 스마트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 홍준표 같은 찌끄리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해. 결이. 그렇긴 하지만 거기까지가 나는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차라리 지지율이 한 5% 미만으로 나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치가 신물도 날 법한데 이게 이준석이나 배현진이 지지율이 너무 어중간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그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정치적 경력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수치가 나온. 근데 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면 거기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최재성 민주당 전 사무총장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죠. 이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지율의 확장세를 높여가지고 당선되려고 막 노력을 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분을 가만히 있냐고. 어느 쪽으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는 거지만 유리한 건 당선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인 거지. 그게 정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 정치인들은 참 신기하다. 그런 식으로 약간 모자란 게 정치를 떠받치는 원동력인가 보다. 물론 뭐 비대위도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회에 배현진이 들어가는 것도 웃긴데 비대위 준비위원회에 배현진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배현진이 그동안 정치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한 게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조직에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는지 그냥 그림 그리기 같아요. 근데 알 것 같기는 해요. 이건 농반 진반인데 비대위 준비위가 한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1년 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얼굴 마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기한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자기들 남들은 로드맵을 있겠지만 비대위 준비위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대변인 기억의 사람이 필요해. 근데 대변인 기억의 사람이 언론인일 필요는 사실 없어. 핵심을 꿰뚫고 사람들과의 어떤 결이 비슷하고 흐름을 잘 보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마 언론인, 그러니까 대변인 격의 용도로 쓰려고 그 자리에다가 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거 모양새도 웃기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사리판이라는 게 친박 비박 다 떠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 나가 하는 그나마 조금 자유한국당에 지키려고 하는 게 좀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비상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무슨 뭐 민주행동 뭐 이런 거? 이 사람도 비상행동이라고 지금 전현직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당 재검 비상행동.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포스트에 있었던 인물들을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이런 게 있어요. 비상행동 대변인을 맡은 구본철 전 의원,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삭발을 했죠. 아, 네. 예, 삭발하는데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국당 정풍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했는데 16명을 발표하고 그중에서 6명한테는 정계 은퇴하라고 했는데 명단 한번 봅시다. 일단 정풍 1차 명단.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주영,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정진석, 윤상현, 홍문표, 권성동, 김용태, 김재원, 이종구, 장재원, 곽상도입니다. 야, 이분들 보면 면면이 화려하다 진짜. 아, 비상행동은 괜찮은 곳이네요. 오,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6명은 정계 은퇴를 하라고 했어. 누구입니까?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홍문표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안상수, 홍문표.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이 홍씨예요. 참네. 그리고 이제 여기 6명이 표하면 안 된 사람 중에 불출마하고 당협위원장 사퇴해라 한 또 명단이 있어요. 8명인데요. 김성태, 이주영, 정진석, 윤상현, 김용태, 이종구, 장재원, 곽상도입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출당을 촉구한 2사람이 있어요. 권성동, 김재원입니다. 정말 디테일하다. 근데 여기 이제 기준이 보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의 당권농단에 공동 책임 있는 인사. 당권농단이라는 말 나왔어요. 그럴 것도 홍준표의 당권농단의 상징 희생자는 누구게? 유여해.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로 보수 분열에 주도적 책임 있는 인사. 요거는 뭐겠습니까?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박 권력에 기대한 당내 전횡으로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사.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경환이나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겠죠. 다음에 박근혜 정부 실패에 공동 책임 있는 인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경환,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풍 대상자 1차 명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한 거고 이제 조만간 곧 2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실행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압력, 실제 그 행동하도록 만드는 압력의 그 힘이 크지 않잖아요. 이런 활동들 자체가 너무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 세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아닐 수 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충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면면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뭔가 좀 목에 좀 힘 좀 줬던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16명이 다 물갈이가 된다면 자유한국당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비상행동이 꾸린 사람들의 주장이 뭐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패배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름 바꿀게요. 옷 갈아입을게요.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여론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들, 레토릭들이 일관된 정치 철학이나 우리의 신념을 담아낸 표현들이었는지 안 그러면 그냥 관습적으로 옛날에 선배들한테 배워왔던 그 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낸 건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정치 철학, 신념, 가치, 뭐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토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당 내부적으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쭉정이들을 골라내야죠.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너 기득권이지. 너 나가. 너 나이 많으니까 나가. 너 그동안 많이 처먹었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다 나가고 그러면은 그동안 선배들한테 보고 배운 인간들이 남아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 맞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출을 했는데 이현주가 다행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방송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극화되어 있다고. 극우, 극좌 이런 게 극화된 거거든요. 이미지가 극화되어 있어요. 하는 짓도 그렇고. 근데 김관영 의원이 뽑힌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현주로 대표가 돼버리면은 쟤네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지금도 왜 배현진이 비대위 준비위 위원이 되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아직 일단 그런 거다고 보고. 그 와중에 홍준표가 지금 김종필 씨 조문 갔다가 또 기자들 만났어요. 참 이 사람은 정말 그 타고난 천성의 양아치. 아니면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양아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말의 품위가 전혀 없어. 보통 이 정도 대목 있잖아요. 내가 당대표 물러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뭐 안철수가 더 나아. 안철수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이 있어. 가장 찌질한 캐릭터는 홍준표고요. 그런 말 자체도 아예 안 하고 있는 안철수는 약간 좀 모자란 캐릭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우열을 가리긴 좀 힘든데 친박들이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었나 보지?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거 한번 봅시다. 이러고 있어. 뒤끝 막 장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이 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사실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bingo.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홍준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분열의 씨앗이었던 2008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의 시작. 이명박과 박근혜의 친이계 친박계 시작이 지금까지 온 뒤끝이에요. 그래서 친이로 한번 싹 물갈이하고 나서 친박 학살하면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친박연대 만들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 국회의원 공천 때 싹 친박으로 물갈이하고 친이 학살하고. 예. 그래서 맡겨놨더니 친박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번에 완전히 말아먹은 거야. 박근혜가 정권을 말아먹고 친박 애들이 거기서 빌붙었고 말아먹고. 그러니까 그 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김성태 너 일로 와봐. 김진태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내 목 친다고 했어? 친박이 어째? 여러분! 친박 여러분! 친이! 반박이! 비박이! 우리들 목 친대요! 뭉쳐! 쟤들끼리. 홍준표는 어차피 계보가 없는 측면에 가깝고 친박보다는 친박들이 나설 수가 없으니까 홍준표를 꼬아서 사사건건 뭐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안 따라줘. 전 모질이가 당대표하고 있고 대권 후보하고 있으니까 안 따라줘. 불만이 막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표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친박들 대선 지거나 지방선거 진 게 다 홍준표 때문이야.
저것만 나가면은 우리 당 지지율 오르는데 그런 얘기 누가 들었나 보지?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떤 논란이 끝나려면 누군가 그거를 완고하게 막아주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서 그게 확전이 되면 안 되는데 자기 억울함을 계속 변명, 변호, 쉴드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그게 확전이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니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잘 되길 바라는 비상행동 이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불의의 정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네. 이들 중에는 그나마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도 모르는 이현주처럼 홍준표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지 않은 정말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 방송에서. 북한하면 김일성을 떠올리지만 김정은이 나서는 순간에 그 이미지가 많이 줄어든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라도 뭔가 과거가 구리지 않은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그 당을 추스려 가는 게 좋은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권력인데 공천을 하는 것도 권력이고 안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는 이유 최근에 김성태 말에서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쇄신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화해 무드로 흐르는 외교 정세와 상관없이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김성태가 6.13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첫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정신 못 차렸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왜 졌는지 그리고 김성태가 지주둥이로 이야기하는 뭐 정치 이념, 신념, 가치 이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그리고 씨부리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정치적 표현들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6.25 한국전쟁 이후에 군 인력들이 그대로 잔존하에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조차 안 해봤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선배들이 주입한 잘못된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한 번도 검토조차 안 해보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연합훈련이잖아요. 미국이 안 한다는데 자 그래 미국 안 하니까 나 혼자 할게. 이게 연합훈련이에요? 미국이 안 한다면은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건데 뭔가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하도록 읍소해서 안 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맥락을 깔고 가면 또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거죠. 팩트도 모른 채 예.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관계로 좀 다시 한번 가보면 실제로 트럼프는 처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측면이 있었어요. 안 하겠지. 설마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해볼까 하다가 심각성을 깨달았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북한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패전국도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핵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비핵화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상을 싸워서 이기는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관점이거든. 그런데 마치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녹음된 테이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낡은 그 카세트 테이프 마이마이 요요 이런 거 아십니까? 예. 팩트는 알고 있을 텐데 국내 언론 호도용 같죠. 아니 이게 호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반성하겠다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었잖아요. 60, 70대 카통용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고도요.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 막 또 비판해. 그래서 정말 실체도 없는 안철수의 새정치랑 똑같은 말이야. 한국당은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그 웰빙 정당이 뭔 말이냐 이게. 웰빙 정당 뭔가 되게 좋게 들리는데? 금수저 웰빙 정당. 이제 웰빙 정당이란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죠.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들의 웰빙을 위해서 막 정치를 해왔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금수저 웰빙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진짜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 이전에 있는 금수저 웰빙 정당이라는 건 그 자신들의 실체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인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는 척을 할지를 고민한다는 거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을, 내 권리를 완전히 온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포기가 돼요. 재산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자산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리가 기득권인데 거기에서 내가 재산을 온전히 다 사회에 환원시키지 않는 이상 그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척을 하겠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중앙당을 해체하고 중앙당 사무실을 2,000평짜리를 100평으로 줄이고 당직자들을 수백 명에서 뭐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여서 그 나머지 당직자들은 지방 조직으로 이제 전금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덩치가 작아졌으니까 아 소박해졌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착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들이 포기하는 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웰빙 정당이라는 말은 한 10수년 된 용어예요. 이회창 당시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거푸 대선에서 붙어요. 집니다. 그리고 나서 차떼기 문제가 나와요. 돈을 트럭채 받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적인 막 비난이 쏟아지면서 박근혜가 한나라당 현판을 들고 1,000개 당사를 쳐요. 우리 이만큼 쇄신하겠다. 그렇지만 그 웰빙 정당이란 말은 계속 나오는 거야. 박근혜는 쇼를 기가 막히게 했죠. 진짜 반성하나 보다. 그래서 박근혜 인기가 확 올라가요. 그 비슷한 점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등으로 쾌성같이 나타나서 둘이 막 붙어요. 그 당 자체가 박근혜한테 대선 후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명박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쩔망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막 해왔어요. 그러니까 웰빙 정당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계속 안 내려놓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내려놨으면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쇼만 하고 내용적으로 바뀐 게 없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쪽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혁신과 쇄신할 수 없다.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다. 비대위 준비위도 그런 맥락 아닐까요? 쇼를 위한 공연장에 올라가지는 않고 공연장에 올라갈 무대를 준비해주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배현진이 막 나오고 어찌됐건 그래서 내 생각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은 당 해체밖에 없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인드로는 안 된다고. 진짜로 불편했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원내 회의를 처음으로 했다면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민생 등을 위해서 이번 국회부터는 후반기 20대 국회에는 적극 협조할게. 이런 마인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한미연합훈련 외정들을 해야 된대. 트럼프한테 항의하라고 이 새끼야. 진짜 열받으니까 진짜로. 트럼프한테 항의하지. 요 관점을 갖고 또 들어오면 이따가 이제 지금 국회의장이 공석이잖아요. 우리나라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국회의장이. 네. 자리가 공석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 모양 저 꼴이어서 협조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번 주에 아마 원 구성 협상 같은 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각종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서로 협상이 되겠죠. 그 부분은 뭐 자기들끼리 뭐 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이런 마인드로 가면 후반기 국회를 가도 웬만한 개혁들은 거의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는 범여당 쪽 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 여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진용을 꾸렸을 때 충분히 자유한국당 없이 국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가능한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100석이 넘는 114석, 113석 정도 되는 큰 정당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나머지 절반의 국회의원으로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가 공화국의 한 축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큰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손쉽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 명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유한국당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돼. 이거는 진짜. 얘들 없어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일부러 끼워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멀었어요 진짜. 다 죽어야 돼. 김성태의 말은 참 금주부터는 후반기 원구성과 한국당이 정책정당으로 민생 문제에 대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오로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데 모든 당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씨부리면서 제일 먼저 한미연합 훈련 이야기를 하는 게 앞뒤가 맞냐 이 새끼야 진짜 이게. 에휴, 씨.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바로 그런 분들 6명이 김성태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경원 씨부터 그래요. 김성태의 거취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된다. 그냥 사퇴하라고 하지 뭘 또 거취에 대한 신임을 물어. 김성태 그만두면 내가 할 거야. 그렇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는 한두 사람이 나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나경원도. 김진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우택, 홍문종, 유기준, 이주영, 심재철. 김성태 사실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대위 준비를 1년 넘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이 당은 해체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의 재산을 국고로 이제 귀속시키고 무소속인 상태로 다음 총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한국당 내부 분란의 어떤 씨앗,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이제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자유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내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슈킹에다가 당 재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당수가 되면 나는 코 안 풀고 수백억 재산을 굴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점점 그 재산의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의당 같은 경우인데 정의당은 역사 속에서 당원들의 어떤 노력과 피땀으로 일구어낸 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도 당원들이 낸 당비 그리고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얻어낸 성과물로서 당 재산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 자유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불이한 권력이 꽂아준 재산을 내가 불이한 방법으로 당수가 돼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내 거인 척 운영하려고 하는 그 권력 싸움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국고를 환수해도 당직자로 오래 일했던 사람들, 직원들 외에는 피해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당 재산을 유지를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이권을 챙길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결재권자로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아닌가를 어떤 식으로든 내 거인 척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보조리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당 해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닌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참 재밌는 당이고요.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사태를 바라보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에요. 쟤네들 망했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일어나요. 또 이 세력들이 어떤 특정한 취약점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겠죠. 언론이 일방적으로 몇 개만 담합해버리면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런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건 지금 이제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18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석 배분으로 할 텐데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정의와 평화의 모임 이거 있잖아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합쳐 만드는 거기에 20석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 300석 중에 민주당의 퍼센테이지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누는 건데 또 여당이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정우택 씨가 했던 바로 그 국회 운영위원장 같은 자리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총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는데 원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게 상례였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주는 게 맞다 이런 공방을 하다가 후반기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마 국회 운영위원장이 되겠죠. 이거를 또 지들이 가져간다고 안 하겠지. 이거 재밌더라고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을 꽉 틀어주고 있으면 법안 통과가 안 돼.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보통 야당이 많이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선거를 지고 나서도 법사위원장 우리가 할게 하면서 그 모든 법 통과에 있어서 어그로를 끌어버려. 정권 망해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신들이 대표성을 잃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지 아마 안 할 게 너무 뻔하죠.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하고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고 당연히 주장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었던 게 실체가 없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겠죠. 그런 식으로. 어쨌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러고 있다. 자신들의 내분을 빌미로 해가지고 아예 국회에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당이 못하는 정치력 없음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전술? 그런 의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봐라 지금 이러면 이 모양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하냐 이렇게 우리 형식적으로.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113석인가 114석 그 큰 의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못해. 나가 죽어야지. 지방선거 후 경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현장 방문 첫 행선지로 부산, 울산, 경남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 승리를 거둔 곳인 만큼 지지에 보답하고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킨다는 취지입니다. 부울경 공약에 대한 정책을 협의하고 제조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고용위기 지역인 경남 창원의 한 금속업체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계획입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도 잇따라 만나 재계 노동계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만큼 이들 단체와의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과 입법, 예산 부분에서 당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위해 통상 8월에 있던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다음 달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 구상의 구체적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재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남북투기를 설치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